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이유를 여기서 또 짚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이제 간밤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국채 시장이 굉장히 노이즈를 많이 주었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34%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게 금융위기 이전에 2007년도 가장 이제 금리가 높았었던 시점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현재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상승 반전은 데드캣 바운스였다고 봐야 할까요?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확률적 우위는 데드캣 바운스 쪽보다는 시장의 저점을 다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동성이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이 시장 지수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전히 투자 심리에 대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현재 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이 두 종목만 띄워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에 전체 시가총액 비중의 4%를 넘게 차지합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에 있느냐 아니면 고평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수 레벨의 적정 수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데드캣 바운스 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은 비싼 쪽이 아니고 싸다라고 하는 쪽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되면은요, 최근에 7월 말에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가장 큰 하락이 나왔었을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의 선행 포워드 PER이 그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때 4배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AI 랠리가 본격화 이전 수준의 밸류에이션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게 직관적인 밸류에이션이 지금 쌓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 반도체 쪽이요, 유독 현재 나오고 있는 이익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그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땡겨서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락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밸류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메모리 수요가 감소할 만한 정황 증거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메모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접근을 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다 빠져 있겠죠. 근데 정황 증거라도 좀 있으면 되는데 정황 증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동안 주가가 빠졌었던 것도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어떤 정황 증거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서 좀 빠진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당장에 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내년 2분기부터 범용 디램 왕창 생산해내면은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 공급 병목이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메모리가 다운 사이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그리고 메타가 뭐 남은 이제 HBM 연산력을 가지고 뭐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메모리 수요가 이게 사실 공급 부족이 아니네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 이 걱정들이 주가를 빠지게 만든 것이지 실제로 메모리 수요가 감소하는 정황 증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체질 자체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삼전닉스가 모두 다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 다운이 나오는 다운 사이클이 온다 하더라도 이익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처럼 실적이 들쭉날쭉한 그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를 과거보다는 적어도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저렴합니다. 과거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딱 봤을 때는 시장 심리가 회복이 되어주지 않아서일 뿐이지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적어도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변동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시장을 붙잡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이유를 여기서 또 짚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이제 간밤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국채 시장이 굉장히 노이즈를 많이 주었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34%까지 치솟았거든요. 금융위기 이전에 2007년도 가장 이제 금리가 높았었던 시점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9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한 거죠.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뭐 독일과 프랑스도 2008년에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보다도 지금 국채금리가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뭐 직관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리, 이 국채의 금리가 올랐다. 그러니까 미국 이란 갈등이 고조화가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금리, 시장 금리의 어떤 논리가 나오면서 올라간 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사이드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자본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한 경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런 쪽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하는데 자금을 많이 땡겨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그 금리, 그러니까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 국채로 들어가는 이 자금들이 이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브릭스 국가도 가뜩이나 지금 미국 국채를 안 사주는 상황에서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 어떻게 이거를 입찰률을 높일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지금 직면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어주느냐 여부를 더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막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떨어질 동안에 오르는 동안에 그 급하게 따라서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다는 포모에 못 이겨서 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은 뒤늦게라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미 다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살 돈 하나도 없습니다. 과도한 비중이 한쪽 종목, 한쪽 업종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는요, 내 투자 심리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를 버틸까요? 아니면은 본전 근처 오면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할까요? 매도를 하려는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쉽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맞고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주주환원인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이 부쩍 최근에 이야기가 많아졌거든요. 이야기가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도 이 투자 심리가 확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환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조금 빨리 회복을 해줄 수 있느냐 여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회복이 단기간 안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맞고 빠지면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상반기 때처럼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맞고 빠지고로 반복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상반기랑 뭐가 다르겠어요? 삼전닉스에 집중되는, 즉 수급 쏠림 현상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수급은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조금 더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담아야 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일부 비중으로 담아 놓되 나머지 비중으로는 조금 더 분산 전략을 좀 펼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상반기 때보다는 적어도 하반기 때는 현금 여유를 조금 두고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삼전닉스 일부 비중 포함하되 나머지 그 업종들 중에 그런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조금 나온다라고 하는 그 업종이나 종목들 또 계속해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이익이나 그 산업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반도체 투자 쏠림 때문에 상반기 때 부각을 많이 못 받았었던 업종들 그런 종목들 잘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